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해외로 수학여행 보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13만이 채 안 되는 곳인데요. 동고동락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자치단체장부터 실무 직원까지 두 발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신바람 나는 시정을 펼치는 곳입니다. 바로 충청남도 논산시입니다. 황명선 논산시장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 신바람 나는 논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 듣고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고등학교가 13개가 있어요. 저희 논산에. 예. 충남 최고는 지금 체전 때문에 이번에 못했고요. 네. 거기는 가을에 좀 참여하게 될 텐데 12개 학교가 5월 달 중간고사 마치고 네. 선생님들과 함께 1,800명 연수단이 지난주에 다 다녀왔습니다. 올해 이 해외 수학여행이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 특별히 중국 상해로 목적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가 있죠. 중국 상해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예. 우리 김구 선생님과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그 역사의 현장. 그래서 교육의 현장이어서 상해로 택했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중국의 경제 성장의 중심 도시가 바로 상해입니다. 그 와이탄을 두고 200년 역사가 공존하는 네.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지는 이것도 학습에 굉장히 큰 효과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상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얘기를 듣고 걱정됐던 부분 중에 네. 하나가 요즘 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학생들의 안전 대책과 관련된 어떤 준비 사항도 철저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논산의 교육청과 그리고 우리 13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네. 전부 다 중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여행사에서 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사전 오셨군요. 답사를 해서 예.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했죠.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여행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 여행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저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네. 이 3박 4일 일정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리고 식당까지 이동하는 이 횡단보도까지 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고요. 특히 주한중국대사 주공 우리 네. 대사님한테도 중국 당국에 우리 그 논산에서 1,800여 명의 이렇게 학생 그 연수단이 가니 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중국 정부에서 지금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리 외교부의 총영사관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서 신변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고 네. 또 특히 갑작스러운 또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예. 우리 논산에 우리 119 응급구조대원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 갈 때마다 배치가 돼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논산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현재 5월 9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네. 6월 우리 10일 우리 끝나는 날까지 한 40여일 동안 거의 현장에 있으면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참 꼼꼼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안전 대책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요. 무엇보다 궁금한 게 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학부모들도 관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대단했죠. 예. 저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 수학여행 가게 되면 그때는 국외로 못 갔죠. 국내로 이제는 가게 되는데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설레임인데 전날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설레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 상해로 가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그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네. 또 해외까지 나가본 학생들은 더더욱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그 배경과 동기가 저희 논산은 이제 중소형 도시죠. 네. 도시의 기능도 시내는 있고 그리고 농촌의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소도시에서는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과 문화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예. 늘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과 타운홀 미팅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육과 문화의 여건에 대한 이 격차에 대한 해소를 지방정부 논산시에서 좀 크게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3박 4일 정도의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돼요. 네. 우리 국내를 가게 되는데 한 40만 원대 정도로
해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래서 교육장님과 우리 이 13개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네. 우리 이렇게 교육 여건이 부족하니 우리 국내에 수학여행 가는 그 비용을 갖고 우리 국외 상해 글로벌 이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나머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예. 교육 여건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한테 크게 한번 응원을 합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또 학부형, 그리고 학교 총동문회,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교 선생님, 교육청, 지방정부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형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네. 서로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참 정말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네. 방금 전에 뭐 40만 원 얘기도 해주시고 그 네. 재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들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내년에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고 2학년, 그러니까 논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예. 졸업하기 전까지 글로벌 인재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여를 한다. 이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요즘에 그 해외 그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많은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네. 뭐 유럽도 가는 학교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그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부형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내 그 수학여행 가는 정도 비용을 부담해서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가의 이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정말 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선생님들이 만들게 된 거죠. 여행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 선생님들과 학부형 운영위원회 총동문회가 참여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예.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성 타운홀 미팅이 어떤 논산시의 미래 인재와 관련된 좀 방안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도의 내용인가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그 타운홀 미팅을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제가 재선인데요. 예. 이제 민선 오기 때부터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을 저희가 쭉 진행을 해왔는데 네. 타운홀 미팅의 가장 큰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이라고 실천의 장이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민선 시대, 지방자치 시대가 됐는데 가장 행정을 잘하는 정부, 주민들의 목소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정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운홀 미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산시는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 토요일 날 청소년들 70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논산시 청소년들이 만들어간다. 그런 그 의제를 갖고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아주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학생과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계신데 또 한 가지 여기에 노인 정책에도 굉장히 신바람 나는 소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논산시 경로당들이 무한 변신을 했다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변신이 된 건가요? 굉장히 많이 변신돼 있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도심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면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면에는 보면 동과 면을 구분할 건 아니지만 보면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예. 이 쉼터의 기능을 뭔가 주민들한테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동고동락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참 정말 굉장히 가난해도 앞집 옆집에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큰 의지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명선아 예. 앞집에 경인의 집에 가서 고구마 좀 갖다 주고 와. 이렇게 그러면은 그 집에서 경인의 집에서 또 저희 집에 또 부침개도 이렇게 좀 갖다 주는 이런 따뜻한 그런 훈훈한 공동체적인 그런 삶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개인화돼 있고 경쟁이 심하고 자기주화돼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실까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복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시작은 마을의 쉼터인 경로당이죠. 그래서 경로당의 동고동락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예.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동고동락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동고동락 프로젝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첫 번째 그 프로젝트인데 이 생각은 갖게 된 것은 저희 면에 참 잘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가 89세 되신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저한테 가끔씩 텃밭에서 이렇게 상추라든가 이 고추 재배한 것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면장님한테 할머니에 대한 안부를 여쭈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죠 그랬더니 시장님 할머니 돌아가신 지 주민분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모르셨다고. 2주 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심에서는 사실 그런 소식들이 비슷한 소식들이 그럼요. 자주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졌어요. 정부가 논산시는 무엇인가, 지도자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하고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막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논산에 홀몸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신가 보니까 8,500분이 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27,000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8,500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각지대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같이 경로당에서 외롭지 않게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 그 건강을 상담하고 진단하는 그런 건강 상담과 증진센터의 기능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일제 시대 때 대부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마찬가지로 특히 어머님들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문맹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학교를 못 다니게 했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그 당시에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글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평생 한으로 사셨죠. 80대 전후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학당, 한글대학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는 그런 평생 교육의 장까지 만들자라는 게 바로 동고동락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참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시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 올해를 비롯해서 계획하신 모든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명선 논산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